안녕하세요. 오늘이 34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제입니다. 접경지역의 주민들의 주된 관심사는 시설 보호구역의 규제 완화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합리적인 좀 조정을 해서 개발 가능 부지를 확보한다면은 주민들은 재산권 그리고 정주 의욕 이것을 많이 이제 자기들 누릴 수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관련법의 개정과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의 변경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민통선 지역 출입 규제는 민북마을 주민들의 문제입니다. 민통선을 북쪽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어느 지역에서 얼마만큼 올릴지는 검토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습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 북상이 된다면 북상되는 지역의 영농인 출입 통제와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는 완화되죠. 그리고 따라서 중앙정부와 국방부나 접경지역에 위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재검토를 한다면 정부는 낙후된 지역의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가 있고, 이제 국방부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이제 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면을 보면은 최초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보호구역 중에 통제 보호구역이 15km, 제한 보호구역이 10km로 통제구역이 훨씬 더 넓었죠. 그렇게 하다가 다음 단계에서는 통제 보호구역은 10km, 이제 DMZ까지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제한 보호구역이 15km로 제한 보호구역이 넓죠. 이것을 지금 대다수 접경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통제 보호구역을 그냥 두자는 거죠. 그러나 제한 보호구역만큼은 지역이 막 개발되고 하니까 한 5km 정도, 다시 말하면 한 10km 정도를 북상을 하자. 이렇게 하면 가능 개발 부지가 엄청나게 나오겠죠. 이런 면입니다. 세 번째는 민군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인데, 국방 정책이나 군부대가 이참으로서 발생되는 갈등인데, 주로 공공 갈등과 정책 갈등의 복합 형태입니다. 군사시설 관련 갈등 특징을 한 6가지를 보면은, 첫 번째는 군사시설의 필요성은 동의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안 된다. 이것은 님비 현상이라 그러는데 not in my backyard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연대하여 집단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는 군사시설 입지가 지역의 발전에 저해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피해에 대한 불안감. 네 번째는 갈등 당사자의 이념 가치의 대립이 갈등으로 확대될 수가 있고, 다섯 번째는 군사시설이라는 개념의 근본적인 한계 문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갈등 관리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므로 갈등 조정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 이제 연구 결과에서 많은 사람들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군 갈등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을 보면은 조직과 갈등의 특성에 맞는 갈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군 지휘관은 갈등 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갖고 또 지역 사회와 군의 상호 작용에서 서로가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접경지역의 규제법령, 다양한 규제법령 존재 문제인데, 접경지역의 규제법령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도시계획법으로부터 쭉 보면 여러 가지 법이 많죠. 즉 규제가 중복되어 있는 특징입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군사시설 보호법의 적용상 문제인데, 관할권 행사에 따른 투명성과 공정성, 이 문제는 국방부 장관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작전성 검토를 할 때 최대한 투명한 심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여기에서 이제 인식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물론 군 지휘관의 지휘권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군사작전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의 재산권도 보장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군사작전상 협의를 할 때 조건부 동의 문제인데, 물론 협의에서 동의 부동의 조건부 동의를 이제 이렇게 결과를 결정하게 되는데, 조건부 동의는 군사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민원인들의 재산권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동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여러 면에서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되죠. 그래서 또 이제 관할권과 군 관계자들이 작전성 심의를 할 때 조건부 동의를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행정기관의 개발계획과 국방부와 관할부대의 군사작전 계획 수립 간의 차이입니다. 행정기관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요,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청회와 공개적인 검증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여 시행합니다. 관할부대의 군사작전계획 수립은 전술 토의 등을 통해서 또 실병력을 투입해서 작전계획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한 후 실행합니다. 그래서 군사보안상 문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관서와 일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간의 신뢰가 엄청 좀 쌓이게 되겠죠. 다음 이제 국방부 입장에서 부대 주둔입니다. 통일의 군부대 배치를 고려한 전국토의 활용 계획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역 주민이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또 군사시설이 지역 주민이나 지방정부의 재산 가치를 하락시키고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와 같은 통제와 의무의 틀 속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좀 곤란하지 않나. 그래서요, 기능을 수행하려는 주체의 입장과 또 이거는 이제 국방부 입장에도 해당 지역에서의 그 기능에 영향을 받는 주체 간의 입장적인 차이가 꼭 생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정부 간 관계 속에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해안 철조망 제거 문제인데요. 지역 주민들의 이것은 주된 아주 큰 관심 사항이죠. 그래서 관광객 수용면, 주민생활 불평면, 관광지 조성과 개발사업 시행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것은 좀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피해 보상 문제인데, 군사시설의 이해득 실로 비용 지불을 요청할 수 있으나 관련 법규의 규정이 미흡하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해득 실과 비용의 일치는 권리와 의무의 일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현행법은 접경지역의 내에서조차 의무의 틀 속에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접경지역 특별법은 일시적 간헐적인 지원에 불과해 지속적인 비용 분담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 규정을 보면 반드시 지원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개별적인 구체적인 지원의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지원 내용으로 되어 있어 정부 단위 간의 이해 득실과 비용의 불일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남북분단 상황에서 국방과 안보를 지나치게 안보를 지켜나가는 방법, 과거와는 좀 이제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군사시설로 인한 중앙, 지방 정부 간의 문제를 감안해서 이를 조정하는 가운데 국방과 안보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인식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이제 군사시설 재배치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관리법 제정 문제인데, 이것은 여러 학자들이나 또 이에 대한 접경지역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데,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해서 이해득 실과 비용의 불일치 문제, 권리와 의무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을 보면은 공간적인 면에서는 외부성의 크기에 따라서 갑지, 을지, 병지로 좀 지역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고, 지원 내용 면에서는요, 이해득 실을 보는 지역이나 군사시설이 있는 당해 지역에서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일치시키는 형식으로 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비용 지원 면에서는 군사시설 보호 특별세를 신설해서 지원하는 문제, 그렇지 않으면 교부세를 통하여 관리하는 방법, 또한 국방부 예산 편성을 할 때 군사시설 보호 지원금을 별도로 편성하는 문제 등 다양한 방안으로 지금 앞으로는 좀 이제 연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사유재산권을 규제하는 법률 문제인데,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생태계 보전지역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서 또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금 제한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국가안보라는 공익과 국민이 재산권 행사라는 사익 간에 상충되는 문제로 민군 간에 다양한 갈등 요소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의 내용을 좀 일부지만 보면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금지 허가 제한 명령사항은 요 내용은 규제 구분은 금지 허가 협의면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토지 이용 규제도요. 여기 보면 금지 허가사항 요 내용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사시설 주변 지역의 피해 유형인데, 자,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에서 개인 지자체면 보호구역 관리면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피해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가 차원에서는 안보라는 공공재를 생산하기 위해 설정하고 있어 전 국민들의 수혜를 받고 있죠. 그러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일부 특정 지역에만 설정되어 있어 공공재를 생산하는데 지역간 외부성과 무임승차 문제는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이 문제를 계속 강의하고, 주민 피해 사례 중에 적경지역 피해 사례 심의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